월드컵 태극 전사들을 응원하는 동포들의 붉은 함성이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아침을 깨웠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관에는 감동을 다시 맛보기 위해 80여 명이 모였습니다. 대강당에 모인 축구 팬들은 태극기와 응원봉을 들고 이민 생활의 외로움을 잊은 채 마음껏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 남성에서부터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저희 둘 다 엄청난 한국 축구의 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4년에 한 번 오는 월드컵 꼭 응원해야겠다고 싶어서 추운 날씨에 불구하고 이렇게 멀리서 왔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멀리에서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게 저희 여기서 작은 목소리로라도 응원하려고 나왔습니다. 한국인으로 긍지를 가지고 나왔다는 모두는 마지막까지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오전에 끝난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한국 축구대표팀과 우루과이 팀 두 팀 모두 골문을 열지 못하면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우루과이가 우리의 골대를 2번 강타할 때는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팀이 공격할 때는 대한민국을 외치며 한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를 맞아 한국 대표팀은 대등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응원단은 잘 싸웠다며 더 힘차게 응원했습니다. 오늘 정말 아슬아슬하게 잘 봤습니다. 너무나 정말 감격적입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 정말 멋있게 잘 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날 응원단은 우리 팀이 공격에 실패하면 아쉬움에 탄식하고 우루과이가 공격할 때는 숨소리도 내지 못한 채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한껏 오른 응원 열기는 하지만 잦은 버퍼링으로 인해 식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커넥션이 너무나 불량해가지고 중요한 순간에 저거 카드 떼가지고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이에 한윤회는 응원단 요청에 따라 TSN에서 SBS로 변경하면서 버퍼링이 잦아졌다며 앞으로 있을 응원전에서는 TSN 채널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차전부터는 승리와 점수를 정확히 예측한 참석자에게 선물도 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찍부터 티셔츠와 수건, 태극기 응원봉을 준비한 한윤회는 간단한 다가와 후원받은 캘리포니아 롤을 참석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승점 1점인 우리 축구대표팀은 캐나다 동부 시간으로 오는 월요일 오전 8시 포르투갈의 3대2로 진 가나와 2차전을 치릅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가정의에게 근무 시간 연장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린이 급성호흡기 감염증 등 호흡기 환자 급증세가 현실화됐다고 지적한 정부는 이 때문에 아동병원과 일반 병원들이 환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병원 과부하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야간과 주말에도 가정의 사무실을 운영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보상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한 가정의는 이미 연장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 가정의는 병원만 환자가 몰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사무실에도 환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미 모든 의료진들이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온주정부는 독감과 RSV에 더해 코로나19까지 트리플 데믹이 유행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겨울 내내 이어질 걸로 예상했습니다. 소아응급실은 인력과 침상 부족으로 초비상 상황입니다. 이달 초 다운 증후군을 앓는 4살 아이가 심각한 호흡기 질환으로 쓰러져 코텔루치 번 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도착해서 침대에 눕혀지기까지 무려 40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아픈 아이가 응급실을 찾았는데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것이 이해가 되냐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분노했습니다. 이날 아이는 폐렴과 RSV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이곳뿐 아니라 온주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주의 아동병원들은 최근 몇 주 사이 독감과 RSV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때문에 오타와 아동병원은 이달 초 2번째 소아집중치료실을 열어야 했고 토론토 아동병원은 예정된 수술을 뒤로 미루며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해밀턴과 런던의 소아과 병원도 중환자실과 응급실, 일반 병동에 직원을 재배치하기 위해 수술을 취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해결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런 현상이 새로운 건 아니라며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토론토시 보건당국은 최근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벌링턴시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꺼냈습니다. 주정부가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전면 해제한 이후 의무화를 재도입하는 건 벌링턴이 처음입니다. 벌링턴시는 지역사회 질병이 증가하면서 아픈 직원들의 결근돈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6주 동안 실내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예외는 있지만 실내에서 일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결정한 겁니다. 시는 의무화 대상은 시청 직원들에 한한다며 주민들은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습니다. 벌링턴시가 온주 최초로 마스크 의무화를 도입한 가운데 이런 결정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현재 토론토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도입할 계획이 없다며 직원들 선택에 맡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온주 보건 책임자가 실내와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했는데 정작 본인은 한 행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이에 마스크 의무화를 촉구하는 일부에선 누가 신뢰할 수 있겠냐며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또 다른 한편에선 이 역시 개인의 선택이라며 사퇴를 요구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고립감을 증가시키며 사회의 건전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여름 온타리오주 토론토 시민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가중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이나 지인, 지역사회 단체와의 교류가 줄면서 고립감을 느꼈다는 응답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스포츠와 레크레이션, 문화활동 참여도 감소한 가운데 응답자 3명 중 1명은 코로나 기간 중 어려움을 겪었지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의존할 수 있는 지인이 주변에 단 1명도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 자원봉사 참여자는 이전 40%에서 25%로 기부자도 75%에서 63%로 낮아졌습니다. 조사 기관은 단체 참여와 봉사활동, 기부 등이 사회의 건전도를 보여주는데 코로나 이후 사회와 타인에 대한 불신 등 부정적인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서리의 한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10대 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화요일 낮 12시쯤 뉴턴에 있는 타마나 위스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이 학교 재학생으로 알려진 17살 남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18살 남학생을 숨지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학교 학생이 아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리 연방경찰이 가해 학생을 붙잡아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지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학교와 교사들이 3시간여 가까이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심시켜줬으나 학생들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자신이나 친구가 언제든 변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코키틀람 연방경찰이 최근 자동차 딜러점에서 발생한 무장강도 사건과 관련해 달아난 공범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연방경찰에 따르면 4인조 일당은 지난 22일 오후 3시 40분쯤 포트 코키틀람 로이드 하이웨이와 도미니언 애비뉴 인근에 있는 자동차 딜러점에서 차량을 훔쳐 타고 킹 에드워드 고가도로 근처 1번 고속도로까지 도주하다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차를 버리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용의자 1명을 체포한 경찰이 또 다른 차량을 빼앗아 서리까지 도주한 2번째 용의자를 합동 추격한 끝에 붙잡았으며 공범인 나머지 2명도 쫓고 있습니다.
동생에게 신장을 기증한 80대 할머니가 6천만 달러 복권에 당첨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반클릭 힐에 거주하는 83살 베라 페이지 할머니는 11명 중 맏언니로 은퇴하기 전까지 간병인으로 일하며 부모를 도와 동생들을 키웠고 또 1983년에는 여동생에게 주저없이 신장을 이식해 주기도 했습니다. 40년 동안 매주 복권을 구매해온 페이지 할머니는 이번에도 장보러 나왔다가 복권을 산 뒤 컴퓨터 밑에 넣어두었다가 해당 지역에서 당첨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확인해보고는 당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은 물론 자식들도 처음엔 다 믿지 못했다가 번호를 확인한 뒤에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지인들은 그동안 베푼 만큼 다시 돌아왔다며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당첨금으로 오타와 강변의 땅을 사서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을 짓고 싶다는 할머니는 알래스카 크루즈도 타고 싶고 큰 보트를 사서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